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오후 8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쉬려고 했는데 정규장 마감하고 시간의 시세들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2%대나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내용들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하나씩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가지 기사 내용들을 다 보셨겠지만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지금 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중간 연결고리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은근히 이거를 그냥 고려하지 않아요. 반도체 업황이 어떻다며, 뭐 기술력이 어떻다며, 납품하겠지, 되겠지, 삼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무지성 투자는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중립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주변에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많은 지인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라. 그래서 삼성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는 삼성전자를 왜 투자하고 있냐,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 그냥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는 거고 삼성이라는 네임밸류에 속아서 너는 그냥 산 거다. 제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몇 가지 또 풀이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좋아하시니까 요즘에 제가 차트 관련된 코멘트를 한 번씩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차트적인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해서 정배열 타던 흐름, 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나서부터 저항을 받는 모습, 그리고 나서 역배열 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죠. 자, 요번 상승 사이클은 우하향 괜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역시나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요 구간 있죠?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엔비디아 쪽으로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납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매크로와 국채금리 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그때 당시에 또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종목으로도 인식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나의 지표로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큰 자금을 쏟아 부으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사고 팔고 또한 뭐 반도체를 사고 팔고 할 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기 때문에 뭐 업황이 어떻고 HBM이 어떻고 기술력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외국인들의 큰 자금의 이동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반영되다가 요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찌라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음봉이 좀 많죠. 시가를 갭상승 띄워놓고서 음봉, 띄워놓고 음봉, 띄워놓고 음봉. 계속 보시면 4월달, 5월달에 압도적으로 음봉이 좀 많아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미국장이 좀 무난했을 때 갭상승 보이고 시가에 반영하고 떨궈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어쨌든 오늘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2.39% 시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PCE 발표 이후에 미국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전체적으로 다 급락 나왔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10원 정도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쏟아붓기에 좀 괜찮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다 가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삼성전자의 HBM도 공급을 받을 것이다. 삼성과 작업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했어요. 삼성 HBM 테스트 통과 불발 보도에는 실패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줬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다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채택을 시사했다. 요 내용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다 납품을 하는 게 엔비디아 측에서는 좋은 거죠. 일단은 뭐 안정적인 공급망,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여럿 보유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원래 한쪽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럼 그쪽 공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쪽 회사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얘네들까지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 놓는 게 그래도 원래는 좀 유리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리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좀 점유가 높죠. HBM3 이쪽으로. 그러면 가격 결정권이나 가격에 대한 우위가 얘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으면 야, 얘는 이렇게 해주는데? 얘가 네가 왜 이렇게 해? 얘도 이렇게 한다는데? 너도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을 결정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엔비디아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공급사가 많아지면.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안정적인 실적과 매출 이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함이 또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사실 삼성이 잘 통과해서 훌륭한 파트너가 돼서 납품을 해주길 당연히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최근에 찌라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찌라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밝혔는데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발열 등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이유로 테스트를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을 뿐 삼성과의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물론 최종적으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쇼맨십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는 찌라시에도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약간의 립서비스적인 멘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그냥 이걸 보고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배팅을 하고 있으니 그냥 그 흐름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어쨌든 삼성전자의 HBM 채택을 시사한 만큼 하반기 중에 삼성전자의 12단 HBM3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엔비디아 탑재 가능성에 삼성전자 시간에서 2%대 강세. 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다. 테스트 실패 질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딱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하 내용들은 같은 내용들이고요. 자, 젠슨 황, 삼성 HBM, 엔비디아 제품에 결국에 탑재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밝혀줬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어요, 참. 그쵸?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뭐 립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겨다 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전 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HBM3라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들과 특정 기술력들로 인해서 주가가 그때그때 모멘텀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현상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그러한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큰 자금을 받아주고 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을 반드시 봐야 되고 하나의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또 코스피 200이라든지 선물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패시브 자금들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을 보여요. 그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투자할 땐 여러분들 너무 시야를 좁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좀 거시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국채금리부터 시작해서 환율 변동까지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 또 어떤 식으로 어떤 특징주들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터 가이던스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사실.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삼성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봐, 결국에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생각으로 인해서 심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물론 잘 내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심플한 투자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어쨌든 이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계속 홀딩을 해도 좋고 이번 HBM의 어떤 밑밥을 통해서 충분히 또 8만원, 9만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도 지금 괜찮잖아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려면 모바일 쪽도 성장을 좀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기준이긴 하지만 화웨이에 뺏겼죠. 화웨이가 폴더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결국 후발주자에게는 뺏겨버렸고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은 최근에 계속 좋고요. 또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는 수출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도 보여서 5월 수출 데이터도 무난하게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도 많고 지금 현재 AI 중심으로 사이클이 온 건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부터 30% 올라도 10만원도 안 돼요. 97,9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입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추 10만원 정도면은 평균 30% 정도의 수익은 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입한 단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일단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수익을 좀 내시면 물론 뚝심 있게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적당하게 순환을 통해서 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선택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좋은 전략을 좀 곁들여 보세요. 뭔가 내가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좋은 걸 잘 사서 수익을 내기는 내는데 이상하게 자산이 안 불어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래서 언제 가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선택지를 한번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부터 수익을 한번 딱 깔끔하게 내시고 최소 10억은 목표로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3천만원 가지고 10억을 돌파했을 때 매매한 종목 수가 10개
10개도 안 됐었어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게 요 7번 리포트거든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공짜로 전자책 같은 거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뭐 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되겠냐 어쩌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실 텐데 제가 했다면 한 거지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괜히 그런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전 그런 분들께는 굳이 이 자료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를 10번도 안 해도 돼요. 물론 투자하는 기간들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삼성전자를 조금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지금부터 삼성을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10번도 매매하지 않고도 10억을 만들 수 있는 그 투자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내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종목을 사기도 해야 되지만 좋은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3천만 원으로 한 10억을 딱 넘었을 때까지 그때까지 했던 전략인데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걸 제가 지금 책을 좀 쓰고 있어요. 나중에 책으로 좀 낼 건데 근데 솔직히 책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게 나중에 어쨌든 책을 쓰면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나눠드리는 뭐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미리 한번 좀 보시고 나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직장인이시고 그냥 느긋하게 나 원래 투자하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략 한번 딱 적용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시간 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선물 숏을 조금 포지션을 취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선물로 하이닉스가 빠진다에 배팅을 해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즉 삼성전자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어쨌든 누가 봐도 지금 사실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롱, SK하이닉스는 숏으로 이렇게 한번 단기 포지션을 좀 취해보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렵다 그러면 사실 그냥 삼성전자 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들고 가도 돼요. 들고 가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다음 종목을 살 때는 요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참고는 좀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되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자산 한 200억 300억 되시는 분들도 다 이 방법으로 했고 제가 그분들하고 가서 술 마시고 뒤치다거리 하면서 저도 그렇게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자산을 불렸던 거예요. 저도 제 나이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목표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노하우를 한번 꼭 좀 공유를 해드려보고 싶으니까 매매는 열심히 하고 투자는 잘하고 있는데 돈이 쉽게 안 불어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의 또 더 추가적인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의 3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 계획서 개인 경험담 PDF 자료를 무료로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6644-3303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